안녕하세요. 오늘도 흑백 사진 보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몇 년간 쉬었다가 다시 후보정 컨텐츠로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보정하는 사진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쇼핑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백열등이 내리쬐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팜플렛에 아이들의 얼굴 부분만 조금 이렇게 가려진 느낌이 특이한 느낌이 들어서 찍은 사진이고요. 역시 찍는 순간부터 흑백 사진으로 보정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일단 보정하는 라이트룸으로 들어와서요. 일단 흑백 모드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 일단 바꾸고요. 바꿨을 때 확인을 해보면 그림자에 가려진 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안부 쪽을 조금 살리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섀도우 쪽을 끌어올리면서 안부 쪽을 조금 살릴 텐데요. 화면상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조금 노출이 올라가야 안부랑 명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상황이라 노출도 0.3 정도로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피부 톤의 오렌지 톤을 바꿀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오렌지 톤을 조금 필터를 올렸더니 아이들의 얼굴색이 조금 더 밝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랍을 해서 밑에 불필요해 보이는 이 선이 들어간 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는 블랙을 조절해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강조를 할 거고요. 블랙을 조절하실 때는 어두운 부분이 지나치게 어두워져서 안부가 디테일이 완전히 죽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섀도우를 조금 더 올리면 블랙으로 어두워졌던 안부가 다시 조금 더 살아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봤을 때 그림자가 진 부분과 안 진 부분이 처음 원본에서는 아예 차이가 심해서 그림자 부분에는 디테일이 사라졌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차이만 보이는 정도로 차이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섀도우를 조금 미세하게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대비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제가 원하는 느낌이 조금 난 상태고요. 그다음 클래리티를 통해서 경계선을 조금씩 명확하게 보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클래리티 작업을 하다 보니 안부 쪽이 조금 짙어서 조금 표시가 지금 덜 나는 상황인데요. 이걸 익스포즈를 다시 조금 더 올리고 섀도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다시 한번 경계가 보일 정도로 작업을 하고요. 여기 보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점이 아마 먼지 때문에 생긴 점 같은데요. 이거는 먼지를 없애는 툴로 깔끔하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할 것이 아기 옷에 이런 꽃무늬들이 있는데요. 이 꽃무늬들에서 디테일을 살리고자 하면 어떤 컬러를 바꿨을 때 이게 바뀌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죠. 옐로우를 바꿨을 때, 레드를 바꾸니까 오른쪽 아이의 옷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이쪽이 밝은 톤이기 때문에 대비를 주기 위해서 레드 계열이 조금 이렇게 까만색 톤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전부 밝은 톤일 뿐 아니라 이 아이에서 봤을 때는 피부 톤이 전부 밝은 톤이기 때문에 옷은 조금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까맣게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까맣게 내려가면 조금 어색할 정도로 대비가 심해지는 느낌이라 이 정도로만 적절히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그린톤을 바꿔보면 그린톤은 애초에 컬러에서 그다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표가 나지 않고요. 아쿠아톤을 조절하는 거 역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블루톤도 별로고요. 퍼플도 별로. 그 다음에 마젠타도 별로네요. 일단 처음에 목적은 왼쪽 아이의 꽃무늬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절을 하려 했는데 꽃이 너무 작고 애초에 어두운 부분이고 컬러가 거의 없는 부분이라서 컬러 필터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촬영한 ISO가 200인데요. 200이면은 노이즈가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흑백 사진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레인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레인을 여기서 추가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추가를 하면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조금은 과하게 입자감을 살리는 편입니다. 예, 이 정도로 입자감을 살리고요. 이게 조금 신경 쓰셔야 할 게 입자감을 살리다 보면 그 뿌연 그레인 위에 더 붙여지기 때문에 사진의 노출이 조금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레인 조절 후에는 노출 조절을 조금 다시 세밀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프라이어리티. 예, 그 다음에 약간 비네팅을 이렇게 주고요. 비네팅 역시도 전반적인 노출을 낮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가서 노출을 조금 더 살려보겠습니다. 너무 살리면 그림자의 어두운 느낌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살리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상에서 볼 때 가장 밝은 부분에 데이터가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화이트 부분을 살려서 밝은 부분이 얼만큼 차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예, 밝은 부분이 어느 정도 찼고 섀도우도 미세하게 조절해서 예, 제가 원하는 정도의 사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이트룸에서 필요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작을 했으니까 포토샵으로 넘어갈 텐데요. 에디트 인 포토샵을 해주고 예, 포토샵이 이게 서브스크립션 버전으로 바뀌면서 뜨는 게 조금 느리게 바뀌었더라고요. 특히나 라이트룸에서 연결해서 에디트인 하는 경우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줌 툴을 이용해서 한눈에 보이는 크기로 약간 사진 줄여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위에도 불필요하게 흰색의 이런 경계선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별로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다가 보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없애겠습니다. 3대2 크롭을 두고요. 필요한 부분까지만 크롭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결한 제가 원하던 부분만 남은 걸 볼 수 있고요. 포토샵에서 제일 먼저 불러와서 제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레벨을 맞추는 부분인데요. 밝은 부분은 최대한 밝은 느낌으로 끌어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중간 톤을 조절해서 제가 읽고 싶지 않은 이 윗부분 그림자의 디테일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디테일이 살아있고 조금 더 그림자의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블랙을 조금 더 주면 여기 위에 아예 보이지 않는 그림자 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서 대비가 심해져서 임팩트가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커맨드 알트 2를 누르면 단축키로 명부가 선택되는데요. 명부 선택 후 레이어 복사. 레이어를 복사하고 보통 소프트라이트 모드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라이트로 했을 때 명부에 좀 디테일이 날아가는 상황이라면 소프트라이트보다는 스크린을 사용해서 명부를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소프트라이트로 했을 때 명부가 별로 차이가 노멀이랑 별로 안 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으로 오히려 명부를 더 강조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스크린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아예 하이라이트가 다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퍼시티를 조정해서 명부가 적절히 한 15% 정도만 해도 제가 원했던 정도의 밝기는 되는 것 같아서 15%로 놓고요. 다시 백그라운드에서 명부를 선택한 후에 커맨드 시프트 I로 인버트, 그러면 안부만 선택되겠죠. 안부 선택 후에 커맨드 J 키를 눌러서 레이어 복사, 그리고 안부 역시 소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오퍼시티가 지금 밖에서 지금 아기들이 문이 안 열린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동영상이 거의 마무리로 됐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하고 아기들을 만나러 갈게요. 안부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퍼시티가 이렇게 됐을 때 대비가 너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이 윗부분의 디테일이 잘 안 보이는 이 부분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거의 뭐 끊긴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오퍼시티를 적절히 조절해서 단절된 느낌이 아닌 자연스러운 그림자의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20% 정도 하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이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 안부를 강조하고 싶다면 한 번 더 컨트롤 J로, 코맨드 J로 안부를 복사해주면 이렇게 강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커맨드 시프트 E로 전체 레이어를 합치고요. 하이패스를 써서 여기 보면 하이패스를 써서 조금 디테일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저는 실버 이펙스 프로 2를 쓸 거기 때문에 굳이 하이패스는 안 하고 실버 이펙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실버 이펙스가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건 하이 스트럭처, 디테일을 강조해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사진은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했을 때는 조금 너무 강한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적용을 해보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강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스트럭처를 지금 20%로 되어 있는데 한 15에서 10 정도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 타입은 다른 필름 타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느낌에 더 가까워지는 게 있는지 주로 그냥 쭉 보면서 찾는 편인데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 필름을 했을 때는 위에 안부가 죽어버리고요. 보통 아그파 필름이 안부를 조금 밝게 살려주는 종류의 필름입니다. 밑에 이걸 선택해보면 안부가 같이 살아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필름을 다른 걸 적용을 해봐도 컨트라스트가 너무 높아져서 굳이 제 원래 의도와는 별로 맞지 않는 기분이 들죠. 그럴 때는 굳이 필름 타입 없이 제가 보정한 뉴트럴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정 중에 그레인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여기서도 그레인을 다시 한번 추가해 줌으로써 입자감을 적절히 줄 수가 있습니다. 비네팅도 다시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줄 거고요. 비네팅 예, 한 10% 정도? 주의하실 게 뭐 비네팅이든 어떤 그레인이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게 되면 사진 자체가 어색해지니까 그걸 조금씩 미세하게 조절해 가면서 변화를 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를 조금은 디테일을,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조금은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를 이 지점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 자체를 이 정도 범위에서 밝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올려볼게요. 한 8%?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예, 이 선이 너무 어색하게 끊기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낮출게요. 한 6%? 6%? 좀 애매하네요.
이게 없었을 때를 보면 그냥 차라리 여기 안부는 더 이상 밝기는 조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오고요. 예,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다시 커맨드 키로 합쳐줍니다. 네, 줌을 해서 사진을 좀 키워보면 지금 라이트룸에서 처음에 요 느낌 칼라 사진 지금 블랙 앤 화이트로 돌렸을 때도 처음 요 느낌과 보정 후에 달라진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써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히스토리가 어디 갔지? 히스토리 아씨 히스토리 이대로 두고요.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프로필을 프로필 단축키가 왜 없어졌지? 아 이게 포토샵을 다시 재실행할 때마다 단축키가 없어지나? 일단 프로필을 sRGB로 바꿔주고 사진을 저장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 편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